25쪽 보면 그 지방과 단백질의 산화학 과정이 나와있죠, 그치? 산화 과정. 26쪽. 지방과 단백질의 산화 과정. 자, 현재 세포호흡이라는 정확한 뜻은 3대 영양소를 분해를 시켜서 그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ATP를 만드는 과정이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뭐만 배웠어? 포도당만 배운 거지. 포도당은 이쪽에 뭐? 탄수화물이지, 그치? 됐지? 모든 세포호흡의 기본 바탕이 이게 깔려간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해석할 내용들은 그림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다. 보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됐지? 현재 지방 볼게. 지방이 세포호흡 과정에 쓰이려면 일단은 뭐하고 뭘로 분해가 돼야 돼?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야 돼. 이건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과정은 소화 과정을 하면 돼, 안 돼, 이거? 이거 소화 과정 하면 되냐, 안 되니? 이거 안 된다. 이거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야. 그럼 이놈들이 세포 속에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되면 글리세롤은 포도당이 피루부산 되는 과정.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해당 과정이지. 해당 과정 중간산물로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놈이. 알았어? 그래놓고 이 과정 뭐 한다는 얘기야? 쫓아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 도구가 만들어져? ATP 만들어진다고. 그치? 지방산 볼게. 지방산 같은 경우는 끼어 들어갈 때 무슨 과정으로? 아세틸 코웨이 과정으로 끼어 들어간다고. 그럼 이 과정 통해서 역시 또 뭐가 만들어져? ATP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치? 단백질 볼게. 단백질도 세포비에 쓰일 때 단백질이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반드시 무 상태까지 아미노산까지 분해시킨 상태에서 이 세포호흡의 중간 과정이 뭐 한다는 얘기야?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 중에 하나가 뭐? 피루부산을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뭘로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세틸 코웨이로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로? TC 회로의 중간 산물로 끼어 들어갈 수 있다고. 됐지? 그때 아미노산이 중간 과정에 끼어 들어 과정이다. 이놈들이 끼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꼭 일어나야 될 과정이 있다. 됐지? 자, 보면 아미노기가 떨어진단 말이 나오냐?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반드시 꼭 끼어 들 거 중간에 암모니아가 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됐지? 이 과정이 핵심이다. 아미노산은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할게. 원리를. 아미노산의 구조 아니? 생명과학 원에 배우잖아. 아미노산의 구조. 이거 탄소에다가 뭐 여기 알킬기 있고, 알킬기 종류 몇 종류야? 20종류.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붙었지, 이게? 이게 뭐지? 카복식이. 많이 바뀌었지? 과거에는 카르복식이인데 이것이 카복식으로 바뀌었어요. 카복식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짜증나게. 똑같은 말이야. 예전부터 카르복식이랑 똑같아. 이제 카복식이는 무슨 성이야, 이거? 산성이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뭐가 붙어 있냐? 이거 무슨 끼라 그래, 이거? 이거 무슨 끼라 하냐고? 아미노끼. 또는 아미끼 그러는 거 아니고. 대체 아미노끼는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지. 그래서 아미노산은 특이하게 아미노산이지, 그지? 그래서 염기성과 산성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놈이라고. 그치,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이거? 유기물이지? 그치, 유기물. 그치? 자, 이 과정에서 가끔 뭐가 떨어져 나와? 아미노끼를 떼버릴 때가 있어. 그치? 이때 아미노끼가 떨어질 때, 이거 떨어져요. 이놈이 떨어질 때 반드시 무슨 상태로 떨어져 나오냐면, 암모니 형태로 떨어져 나와. 알았어? 그치, 이제? 그럼 이게 떨어지면 뭐만 남냐? 이것만 남지? 근데 정확하게 무슨 성 물질이 돼? 산성 물질이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산성화된 이 물질도 유기물이지? 이 유기물들을 통틀어 가지고 무슨 산 그러냐면 유기산이라 그래. 됐지? 잘 봐. 피루부산 보이냐? 뒤에 산자로 끝나지? 왜? 산성이니까. 그 다음에 TC 회로를 보면 활성 아세트산 있지? 그 다음에 시트르산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있고, 그 다음에 석신산 있고, 그 다음에 푸마르산 있고, 그 다음에 말산 있지? 전부 다 뭘로 끝나? 산으로 끝나지? 얘들은 전부 다 산성이라는 얘기다. 피루부산 산성, 얘들도 산성, 얘도 산성, 산성. 됐지? 이런 것도 다 유기물들이지? 이런 것들 무슨 산이라고 그래? 유기산이라고 그래. 됐지? 잘 봐. 그럼 현재 아미노산 종류가 1번 종류다. 1번 종류. 이 1번 종류에서 아미노끼 빼버리잖아. 됐지? 그럼 이게 특정 종류의 유기산이 되겠지? 이 유기산이 뭐가 될 수 있어? 피루부산일 수 있어. 그래서 아미노산에서 아민기, 즉 이게 떨어져 나가면 유기산이 되는데 그 유기산이 하나가 뭐일 수 있단 말이야? 피루부산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피루부산 돼가지고 이동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지? 두 번째, 이게 아미노산 3번이야. 여기서 아미노끼 떨어져 나갔어. 그럼 또 다른 종류 유기산 되겠지? 그 종류가 뭐일 수도 있어? 활성 아세트산 될 수도 있어.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아미노산에서 특정 아민기를 떼버리게 되면 여기 세포 과정 중간중간에 필요한 무슨 산 종류가 된다는 얘기야? 유기산 종류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놈들이 세포 과정에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빼내야 돼? 암모니아를 반드시 빼내야 된다고 해. 됐지? 이 과정이야. 이게 됐지? 그지? 그래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지방 볼게, 지방.
지방산 볼게. 지난번에 지방산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보통 몇 개 이상 연결돼 있다고 그랬어? 생명과 오션 배웠는데 그 탄소가 여러 개 연결돼 있잖아. 보통 15개 이상 연결돼 있어. 15개 이상. 예를 들면 이 지방산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탄소수가 얼마만큼 연결되느냐. 연결 개수에 따라서 종류 달라져. 예를 들면 이걸 구성하는 탄소 개수가 몇 개라 가정을 하자. 18개라 가정을 해.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아세틸 코일을 만들지. 그럼 아세틸 코일은 몇 개 탄소야? 2개 탄소지. 네. 얘는 18개지. 2개 탄소 만들려면 여기로부터 이게 몇 개 만들어지겠어? 9개 만들어지겠지. 그럼 아세틸 코일가 몇 개 만들어져? 9개 만들어져. 9개를 돌려버리면 ATP 양은 엄청 만들어지겠지. 거기다가 글리세롤도 이 과정 쫓아가게 되면 ATP 또 만들어지지. 이걸 합쳐버리면 지방이 만들어내는 ATP 수는 어마어마한 얘기야. 그래서 지방은 단위 질량당 또는 1g당 몇 킬로칼로리? 9킬로칼로리. 그래서 에너지량이 높다는 얘기야. 이 원리 때문에. 이해됐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분해 과정이지. 그지? 근데 가끔 우리 생명체는 이 과정 무슨 과정으로 돌릴 수 있어? 반대 과정으로 돌릴 수 있어. 세포 과정에 반대로 돌려버리잖아. 그럼 뭘 만들어? 글리세롤 만들고 아세틸 코일가 뭐 만들어? 지방산 만들고 이게 만들어지면 뭘 합성할 수 있어? 지방을 합성할 수 있어. 내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섭취하게 되면 이게 남아 돌지. 남아 도는 걸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뭘로도 합성할 수 있어? 지방으로도 합성할 수 있어. 됐지?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유기산들이지. 유기산들에다가 아미노산 붙여버리면 뭐가 되겠니? 아미노산 되겠지? 반대 과정 될 수 있다고? 그럼 아미노산 만들어지면 이걸 합성시키면 또 뭘 만들 수 있어? 단백질도 만들 수 있어. 실제 우리 몸에서 이런 과정도 뭐다 얘기야?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3대 영양소가 뭐 될 수 있어? 전환될 수 있어. 알았지? 그치? 또는 이 글리세롤을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지? 근데 간혹 가다가 반대로 진행시킬 수 있거든? 뭐도 만들어? 포도당도 만들 수 있어. 알았어? 이런 과정들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물질을 분해시켜서 ATP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을 반대로 돌려버리게 되면 특정 3대 영양소들을 뭐 할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해됐냐? 이게 이 내용 한꺼 다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너지 효율과 호흡률을 보자.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을 볼게. 이거는 생명과학 원시간에 이미 배웠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어? 뭘 안 배워? 나한테도 배웠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볼게. 배웠다니까. 포도당 있지, 그지? 유산소 시킬 거다. 6개 산소. 그 다음에 뭐? 6개 물. 화학과정 다 적어줄게. 그러면 완전 분해됐어요. 그럼 뭐가 돼? 6개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몇 개의 물? 12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몇 개 ATP? 38개 ATP.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이게 전체 흐름이지 이렇게. 자, 에너지 효율을 볼게. 자, 현재 포도당 속에 들어가 있는 전체 에너지량이 있지, 그지? 됐지? 이걸 예를 몇이라 가정을 하자. 100이라 가정을 하자. 됐지? 그러면 현재 이 중에서 38개에 들어가 에너지량 몇이야 대략? 40. 그러면 몇이 빠져나가? 60 빠져나가지. 이때 포도당의 에너지 효율을 그려라. 그럼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실제 ATP 속에 들어가면 몇만 들어가서 40만 들어갔지.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프로가 나와? 40% 나오지. 간단하게 계산하면. 됐죠? 근데 여기서는 100에다 표현 안 하지? 똑같은 원리야. 현재 포도당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량을 정해줬지. 몇이라고 정했냐 그게? 686킬로칼로리.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ATP로 담아냈다는 얘기지. 됐지? 참고로 ATP 하나당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량은 7.3킬로칼로리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전체 에너지량은 38 곱하기 몇이 되겠어? 7.3킬로칼로리가 되겠지. 이거를 뺀 나머지가 뭘로 빠져나가? 열로 빠져나가겠지. 에너지 효율 구해라. 그럼 이걸 뭘로 나누면 돼? 686킬로칼로리 나오면 되지. 곱하기 100을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몇 프로? 40%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에너지 효율.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포도당은 g당 4킬로칼로리라면서요? 이거는 1g도 안 될 것 같은데? 포도당 하나는 1g도 안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지? 이것은 1몰이다. 보통 여기 앞에 쓰는 거는 분자수를 써도 되고 몰수를 쓰는 것도 있거든. 이거 몰수야. 이거 뭐라고? 몰수다. 몰수는 이타수라고 그랬지? 이타수가 장난 아니야 이거. 알았어? 그람 단위를 넘어서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량이 많아. 이거는 화학2에서 배워. 알았냐? 계산하는 거는 내가 이제 헬프를 놓고 어쨌든 그런 의미라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자, 그 밑에 보면 호흡률 있지. 호흡률 절판을 쳐놓고 호흡률을 구하는 공식은 좀 외워놔야 돼. 호흡률은. 됐지? 이거는 기체의 양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 됐지?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특히 유산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소비시키지. 됐지? 산소 소비량 분에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지. 이때 이산화탄소 무슨 양? 발생량 또는 방출량. 이것을 나눈 값을 호흡률이라고 표현해. 됐지? 이렇게 예를 들면 설명을 할게. 현재 거기 포도당 보이냐 밑에? 포도당 화학식?
그 G 밑에 그 보이지 그지? 포도당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산소 쓰이지? 중과정 생략하고 몇 개? 6개 산소 발생하지? 쭉쭉 나오고 그러면 포도당의 호흡률을 구해라. 그럼 뭐해? 6개 소비됐지? 몇 개 나왔어? 6개 나왔지? 그럼 포도당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6이지? 몇이야 호흡률이? 1이야. 됐지 그지? 그럼 포도당 탄수화물이야. 됐지? 자, 그 밑에 보면은 뭐냐? 지방 보이냐 지방? 지방 거기 이제 뭐라 나와있죠 그지? 됐지?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산소 쓰이고 있어? 26개. 그 결과 몇 개의 이산화탄소 나오고 있냐? 18개. 그러면 이 지방의 호흡률을 구해라. 그럼 몇 분의 몇? 26분의 18 하면 되겠죠 그지? 26분의 18을 하게 되면 0.7이 나와. 됐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단백질 보이냐? 실제 단백질 종류 중에서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을 분해시키는데 산소 소비시키는데 몇 개? 6개. 몇 개 발생하고 있어? 5개. 그러면 아미노산의 호흡률을 구해라. 그러면 6분의 5가 되겠지? 그럼 몇? 0.8이 나와. 됐지? 이 수치 뭐 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됐지? 자, 탄수화물 종류는 호흡률이 몇이 나와? 1이 나와. 단백질 종류는 몇이 나오니? 0.8이 나오고 지방은 0.7이 나와. 됐지?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있는 G 실험을 할게. G 보이지? G 이렇게. 됐지? 자, G를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럼 G가 살아가기 위해서 산소를 흡수하겠지? 됐지? 산소 흡수. 그 다음에 세포 결과 뭐가 발생하겠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지? 됐지? 그러면 현재 이놈이 산소를 그냥 10을 집어넣고 흡수했고 몇이 나왔다 가정을 해? 10이 나왔다 가정을 해. 그럼 이 G의 호흡률이 몇이니 그래? 그러면 10분의 10이지? 몇이야? 1이지? 그럼 현재 G는 세포흡을 하는데 쓰는 물질이 뭐라는 얘기야? 탄수화물이라고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이게 8이 나왔어. 그럼 몇이야? 0.8이지? 그러면 현재 G는 뭘 쓰고 있어? 단백질을 세포로 쓰고 있다고. 0.7이 나왔어. 그러면 G는 지방 쓰고 있다고. 알았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다음에 이 호흡률을 실제 여기 기체상에서 산소가 10이 다 들어갔는지 8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실제 호흡률을 측정하는 실험이 있거든.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고 있어? 식물이지? 식물 중에서 뭘 사용하고 있냐?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종자. 호흡률 실험이야. 종자 발화 실험이다. 이제 종자는 싹이 트는 과정이지? 네. 발생 과정. 아직 뿌리나 줄기나 잎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안 나왔다. 얘는 잎이 없지? 내 광합성이 안 해. 안 해. 종자 발화 실험은 정확하게 얘는 무슨 호흡만 한다는 얘기야? 세포 호흡만 해. 종자가 발화한다는 얘기는 종자를 구성하는 세포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세포 분열을 해야 되겠지. 그럼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한 다양한 물질을 합성해야 되겠지. 그때 필요한 에너지 공급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세포 호흡을 해야 된다고. 종자를 발화시키는 실험은 무조건 무슨 호흡 실험이야? 세포 호흡 관련 실험이야. 됐지? 입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까지. 됐지? 여기서 그럴게. 자, 한번 종자 중에서 콩이다. 콩 있어. 콩. 그지? 이거를 무슨 공간에다가?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종자를 발화시키려면 종자를 건조한 상태로 놔두면 발화가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반드시 뭐 해야 돼? 물에 적셔야 된다.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놈들이 이제 발화가 되려면 세포흡을 하겠지?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뭘 끌어당기겠어? 산소 끌어당기겠지? 그 유산소를 하니까 무슨 기체 발생하겠니? 이산화탄소 발생하겠지? 그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하기 전에 현재 여기다가 안에다 뭘 집어넣었지? 그지? 거기 실험 과정에서 B보다 B, 그 B 과정 보는 거야. 됐지? B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어? 수산화칼륨. 수산화칼륨 역할이 뭐라고 그러니? 이산화탄소를 뭐 하는 놈이야? 흡수하는 놈이지? 몇 프로? 100%. 됐지? 아니, 실험하기 전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껴 집어넣었어? 유리관 껴 집어넣었지? 보이냐? 유리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유리관 사이에다가 무슨 방울을? 잉크방울 이렇게 올려놨어. 이렇게. 됐지? 그럼 실험하기 전에는 잉크방울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잉크방울을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지? 이게 무슨 합이야? 대기압. 생명과학에서는 대기압을 뭘로 가정해? 일정하다 가정하지, 그지? 항상 일정해. 자, 그 다음에 이 대기압이 크게 작용을 하면 잉크방울은 당연히 뭐 하겠니? 내려오겠지? 근데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내부 기체가 여길 또 뭐하고 있어? 미는 힘이 있지? 이 압력과 이 압력이 지금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실험할 거야. 실험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콩이 여기 주변에 있는 무슨 기체를 흡수를 해? 산소를 흡수하지?
이렇게 그 결과 뭐를 발생시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됐지? 봐봐. 근데 여기는 뭘? 수산화권을 집어넣었지. 그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이 안으로 뭐하니? 들어와 버리지. 그러면 이 실험에서는 아예 뭐가 없다 가정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없다 가정하는 거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내부에 뭐의 량이 줄어? 산소량이 줄지. 그럼 전체 기체량이 감소하지. 그럼 이 압력이 뭐 하겠어? 줄어들겠지. 뭐가 이동해? 임급방울 이동한다고. 됐지? 여기 압력, 여기 압력 서로 똑같은 까지 이동하겠지. 이렇게 쭉 이동 이렇게. 그러면 A들의 이동 거리가 있지? A들의 이동 거리는 얼마만큼 이동하겠니? 산소가 줄어드는 만큼 이동하겠지. 그지? 그럼 실제 산소의 흡수량을 정확히 구하지 않아도 이걸 보면 산소의 흡수량을 대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럼 이것을 가지고 흡수된 무슨 양으로? 산소량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사용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이게. 그럼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산소 소비량을 임급방울은 무슨 거리로? 이동 거리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이걸로 환산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것도 구해야 되겠지. 그 구하는 방법이 바로 A 과정이야. 이해되냐? 이렇게. 역시 똑같이 뭘 집어넣어? 콩을 집어넣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어? 중류수. 중류수는 여기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해. 알았어? 얘는 이산화탄소 흡수 안 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역시 뭘 꽂아놓고 시험각 꽂아놓고 이제 역시 무슨 방울을? 임급 방울.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임급 방울 서로 이동하지 않지? 왜? 대기압하고 여기 미는 압력이 서로 똑같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놈들이 이제 뭘 흡수를 해? 산소 흡수하지. 됐지? 뭘 방출시키겠어? 이산화탄소 방출시키겠지. 잘 봐. 현재 가정하면 산소가 들어간 양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온 양이 똑같으면 내부 전체 기체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여기를 미는 압력도 항상 뭐 하겠어? 똑같겠지? 이해됐지?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야. 잘 봐. 이것과 이것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으면 전체 기체량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전체 기체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동 거리는 몇이야? 0이 되는 거지. 그지? 됐지?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 그지? 현재 흡수된 산소량에서 뭐를 빼주면? 방출된 뭐를 빼주면? 이산화탄소량을 빼주면 서로 그 값이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값이 몇이 나와? 0이 나오지? 이거를 잉크의 무슨 거리? 이동 거리를 활용하자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면 흡수된 산소량 구했지? 어디서? 여기서 이동 거리 구했잖아. 됐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때 이동 거리가 몇 센티미터 가정을 하자? 10cm 한번 가정하자고. 됐지? 그럼 이 값을 몇으로 집어넣어주면 돼? 10cm. 됐지? 그러면 이 값이 여기 나와야 되지? 그러면 방출된 이산화탄소량도 몇이 돼야 돼? 10cm가 돼야 되겠지? 이거 구했지? 10분의 10 하면 되겠지? 몇이 나와? 1이 나오지? 그럼 현재 콩은 뭘 사용하고 있어? 탄수화물 사용하고 있다고. 됐지? 그치? 두 번째, 현재 들어가는 산소량이 나오는 이산화탄소량보다 더 많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면 이게 10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 이게 몇이 나왔어? 8이 나왔어. 됐지? 그럼 10이 들어가고 8이 나오지? 그럼 전체 기체량 뭐하니? 감소하지. 그럼 여기 압력이 좀 뭐하겠어?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 잉크가 살짝 뭐하겠니? 이동하겠지. 이렇게. 됐지? 이때 이동 거리를 예를 들면 몇 cm라 가정을 하자? 2cm라 가정하자고. 됐지? 그러면 흡수된 산소량에서 뭐를 빼주면? 방출된 산소량을 빼주니까 몇이 나왔단 말이야? 2cm가 나왔지? 됐지? 그러면 아까 이거는 몇 cm였어? 10cm였지? 그럼 이게 몇 cm란 얘기야? 8cm란 얘기지? 이런 경우는 몇 분의 몇 하면 돼? 10분의 8. 그럼 현재 콩은 뭘 사용하고 있어? 단백질 사용하고 있다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이동 거리가 몇에다 가정을 하자? 3cm 이동했어. 됐지? 그러면 이게 3cm 나왔지? 그럼 얘는 몇이야? 7이 되겠지? 이때 하면 10분의 7, 0.7 되겠지? 그럼 콩은 뭘 사용하고 있어? 지방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호흡률이 몇이 나오냐면 0.7이 나와. 그럼 실제 콩은 주로 뭘 세포를 활용한다는 얘기야? 지방을 주로 세포를 활용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일부 애들이 나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했지?
근데 이걸 휘는 것도 똑같지? 어차피 여기서 이동 거리도 똑같은 거지? 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야 돼. 더 이어버렸어요. 애들 이동한 거지? 이동 거리지? 이동 거리 서로 뭐 하겠니? 똑같겠지, 그지? 됐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 애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것만 조금 휘어버리면 막 어려워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무산소 호흡 가자. 무산소. 훑어주고, 이렇게 쭉 되지, 이렇게. 쭉 돼, 이렇게. 됐죠? 현재 여기에는 NADH나 FADH가 전자를 방출시키면 이 전자를 마지막에 누가? 산소가 받아주고 물이 돼야지만이 이게 돌아간다고 그랬지.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걸 주면서 FAD라든지 NAD 플러스가 이와 같이 TCA 회로 과정이 뭐 할 수 있어? 순환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 만약에 뭐가 공급이 중단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전자 방출이 안 되고, 그러면 이놈들을 최초의 조효소였던 NAD 플러스나 FAD 순환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이 공급이 안 되니까 뭐가 멈춘다? TCA가 멈춘다고. 그렇지, 그래? 쭉 가. 그럼 TCA가 멈췄다는 얘기는 뭐가 완전 멈춰버린 거야? 미토가 멈춰버린 거지, 그래? 됐지? 그럴 때 이제 무슨 과정? 해당 과정만 진행시켜야 되겠지. 해당 과정도 이때 NADH가 원래는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이 과정 거쳐가지고 NAD 플러스가 다시 나와가지고 공급돼야 되겠지.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TCA를 홀까지 멈춰버리게 되면 해당 과정도 뭐 할 수 있어? 멈출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놈은 자체적인 뭘 순환시킬 수 있는? NAD 플러스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 그 방법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NADH를 다시 뭘로 돌리면 돼? NAD 플러스 돌리면 돼. 알았어? 이 순환 시스템 갖췄다는 얘기다. 됐지? 그럼 이놈들을 다시 돌리려면 NAD로부터 뭘 빼내버려야 돼? 수소하고 전자 하나 빼버려야 되겠지. 그지? 이것을 뭐 하는 놈이 있어? 받아주는 놈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뭐 할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됐지? 그지? 그래서 무산소호흡 과정은 정확하게 이 과정만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그러면 현재 이 무산소호흡 과정 보게 되면 NAD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나 수소를 결국에는 누가 받아주냐면 여기에는 P로 무산이 받아줘. 결국. 이게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지 못하고. 됐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화학적으로 해석을 해볼게. 뭐 화학식은 물어보지 않는데, 포도당은 화학식 어떻게 되니?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 피루부산은? 이거 그대로 절반 줄여. C3. O3다. 그치? 해봐. 근데 수소가 중간에 몇 개 빠져나오니? 2개 빠져나오지. 그럼 이 입장에서 몇 개 사라지는 거야? 2개 사라지고 몇 개 남아? 8개 남지. 그치? 그 중에서 절반 줄이지. 이거 뭐? H4. 이거 뭐야? 피루부산이야. 이거냐? 왜? 이거 안 돼? NAD는 전자를 몇 개 받을 수 있어? 하나당. 전자 2개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다른데 이해 안 됐니? 네. 아, 이해 안 됐어? 아따 미치겠네 진짜. 이거 명발할 때부터 했던 건데. 자, 봐 이렇게 수소가 실제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제? 그 중에서 NAD 플러스에다가 수소 2개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줘야 되지. 네. 그렇지? 그러면 A로부터 NAD 하나당 수소를 공급해 주려면 여기부터 수소가 몇 개 빠져나와? 2개 빠져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중에 이놈의 하나의 전자가 NAD 플러스를 채워. 그럼 뭐가 돼? NAD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통째로 뭐가 달라붙어? 수소가 달라붙는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얘는 그냥 뭘로 빠져나와? 수소이면 빠져나온다고 이거는. 이거는 필요 없는 놈을 했잖아 내가. 됐냐? 네. 이게 됐지? 그럼 아이씨 그래.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좀 연습 좀 됐어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의 NADH는 결국 여기부터 수소를 몇 개 뺀 거야? 2개 뺀 거란 말이야. 근데 2분자 만들어졌지? 그럼 수소 몇 개 나온 거야? 4개 나온 거야. 그래서 몇 개? 8개 남았다고. 이 8개 절반 또 쪼개지지? 뭐 H4가 됐다고. 이걸 뭘 한다고 이거를? 이걸 피루부산한다. 이거 피루부산. 화내지 말고. 알았어. 반복한 거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NAD를 해당 과정 자체에서 돌리려면 여기서 전자 몇 개 빼야 돼? 2개 빼야 된다. 그럼 이 과정에 반대 과정 되겠지? 다. 그럼 여기서 일단 뭘 빼? 수소 빼지? 네. 수소 빼. 그 다음에 여기 전자 하나 더 빼야 되겠지? 네. 그럼 전자가 통째로 나오지? 네. 위험하지? 그래서 이 전자를 또 무슨 이온이 받아줘? 수소이 또 받아줘. 그럼 뭐가 돼? 수소가 돼. 그럼 수소 2개가 어디에 달라붙어? 여기 2개 달라붙어. 그러지? 그러면 여기 2개 달라붙지? 네. 결국에는 여기로부터 수소 2개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뭐가 돼? C3.
H6O3가 되겠지. 됐지? 그럼 이놈은 서로 분자가 다르지? 그럼 이것도 필요 없는 사람 되면 안 돼? 안 되지? 이걸 뭘 한다고? 젖산이 한다고. 됐지? 이 과정이야. 이것의 핵심은 NAT라는 조효소를 돌려주기 위해서 NATH상이 존재하는 이 수소 두 개를 누가 받아준 거야? 포도당이 다시 받아준 거야. 알았냐? 그럼 무산소 호흡 같은 경우는 NATH 속에 들어가 있는 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젖산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라고. 알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젖산 만들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젖산 발효라고 이게. 알았어? 이쪽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또는 무산소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안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나? 세포 질에서 일어나지. 그래서 ATP가 몇 개밖에 안 만들어져? 2개밖에 안 만들어져. 알았지? 기질 수준에서나 일어난다고. 알았지? 두 번째 과정 또 있지? 젖산 발효를 일으키는 생명체가 있지. 무슨 균? 젖산균. 참고로 젖산균 같은 경우는 무산소 호흡만 한다. 알지? 그럼 이게 젖산균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젖산균 세포 속에서는 이 과정만 진행된다는 얘기야. 그럼 젖산균 이게 필요 없지? 뭐 한다고? 버린다고. 이걸 누가 이용해? 인간이 이용한다고. 어디다 이용해? 이 젖산을 김치 만들거나 너희들 좋아하는 요플을 만든다고 했잖아. 생물원 시간에 생명과 옵션에. 이거 뭐 만들어? 야쿠르트는 일본 말이지. 짜증나니까. 요쿠르트. 요쿠르트. 이런 거, 그지? 뭐, 치즈 이런 거 만든다, 이런 거. 알았어?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무산소 과정은 이 화학식을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이걸 돌리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수소 두 개를 피루부산이 받아준 이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그지?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무슨 발효 있어? 알코올 발효 또는 에탄올 발효가 있죠, 그지? 에탄올 발효 또는 알코올 발효. 에탄올 발효를 일으키는 생명체 뭐야? 효모지. 효모는 진핵세포지. 그럼 얘는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산소흡도 하고 뭐도 해? 유산소흡도 해. 얘한테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면 뭐 만단 말이야? 무산소흡 만다고. 됐지? 오케이, 효모. 그럼 효모도 마찬가지로 포도당도 이렇게. 됐지? 그럼 해당 과정 통해서 분해시키겠지. 그럼 뭐가 돼? 피루부산 되겠지? 자, 그 결과 몇 개 ATP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만들어져? NAD 플러스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NADH가 만든다. 이걸 또 뭐 해야 돼? 순환시켜야 되겠지? 여기서 전자 2개를 통한 수소 2개 빼내야 되겠지? 역시 또 누가 받아줘? 피루산 받아주지? 그럼 이 과정과 똑같아지지? 근데 이 받아주는 과정에서 이 과정하고 약간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피루산 이걸 받아주는데, 이걸 받아주면서 중간에 뭘 빼버려? 이산화탄소를 빼버려. 됐지? 그럼 피루부산은 탄소수가 몇 개야? 3개지. 3개 중에 몇 개 빠져나왔어? 하나 빠져나왔지. 그러면 그 다음 사물은 몇 개? 2개짜리 만들어지겠지? 됐지? 이게 뭐야? 이게 에탄올이야. 알았어? 화학적으로 해석해줄게. 이거 시험 안 나오는데 화학적으로 한번 해석해준다고. 에탄올 화학적 어떻게 되냐? C2H5OH. 이거지? 네. 이거 줄여봐. C2H6O2. 이게 되지? 똑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해줄까? 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줘. 네. 올. 어? 이거 구조 생각하라고. 구조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기지 않아? 이렇게 하고 엎드 이렇게 생기지 않아? 이렇게? 탄소에 탄소 2개, 수소 5개 붙었잖아. 그때 OH 붙은 거야. 이 구조식을 간단화시킨 거야. 이렇게 적으면은 이 구조식 생각 안 난단 말이지? 이렇게 적으면 이 구조식이 연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뭐야, 씨. 어이씨, 그자. 아까 피루산 맞지? 피루산 화학식 어떻게 됐었니? C3H4O3. 여기서 뭐 빠져나왔어? CO2. 탄소 몇 개? 하나. 빠져나왔지? 몇 개 돼? 2개 되지? 산소 몇 개 빠져나왔어? 몇 개 남아? 하나 남지? 수소 몇 개 붙어? 2개 붙지? 6개지? 네. 이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았어? 이거 시험 안 나온다고? 그냥 이 과정만 풀어, 이 과정만. 알았지, 이제? 자, 그러면 효모 같은 경우는 만약 산소를 공급하면 이놈 어디 들어가겠어? 미토콘에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아세틸코에가 되고 이놈들이 어디로 들어가? TC로 돌겠지, 이렇게? 그럼 TC 회로에서 무슨 기체 발생해?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효모가 유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미토콘드리아 있는 TCA에서 발생하지. 네. 무산소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어디서 만들어져? 세포 질에서 발생하지. 네. 이해되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란 말이야 이게. 알았어? 이런 게.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 왜 얘는 피로부산이 똑같이 이걸 두 개를 받아준데 왜 이 과정을 얘는 다른 과정을 거치나요? 생명 원시간 했지? 여기에 과정은 뭐가 달라? 여기에 과정은 뭐가 다르단 말이야? 효소가 다르단 말이야. 알았지? 그제? 또 하나 피로부산 에탄올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 빠져나왔지? 네. 이거 탈탄산 작용이지? 네. 이거 무슨 효소 작용했을까? 탈탄산 효소가 작용했겠지? 됐지?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 됐지 이게? 그러면 효모 입장에서는 에탄올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지? 세포 밖으로 뭐해? 버린단 말이야. 또 누가 이용해? 인간 이용하겠지? 뭘 만드는데? 술 만들고 이거 뭘 만들어? 빵 만드는 데 이용한단 말이야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생명과 원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어디 속에서? 효모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됐지? 그럼 세 번째 아세트산 발효가 있어. 됐지? 아세트산 발효를 일으키는 세균이 있어요. 그 세균을 무슨 균이라 한다? 아세트산균이라고 그래. 됐지? 자, 봐볼게. 아세트산균은 애들이 살아갈 때 뭘 요구한단 말이야? 아세트산 요구하는 게 아니야. 뭘 요구하냐면 에탄올을 요구해. 보통에 여기 앞에 붙여주는 거는 무산소 결과물 가지고 붙여준 거잖아. 그렇지? 얘들도 무산소 결과물이겠지? 그래? 아세트산균은 살아갈 때 뭘 세포로 많이 쓰냐면 에탄올을 세포로 써. 효모 같은 경우는 에탄올을 더 이상 분해시킬 수 없지. 그래서 이거 뭐 한다면 이거 뭐해? 버려버리지. 이 버려진 에탄올을 인간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누가 이용할 수도 있어? 아세트산균이 이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세트산균 부르고 그렇게. 이거는 과정만 봐라. 됐지? 그럼 이 에탄올이 버리면 여기로 뭐가 들어와? 뭐가 들어와? 에탄올이 들어오지. 됐지? 이때 에탄올을 분해를 시키는데 아세트산균은 에탄올을 분해시킬 때 소량의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산소를 이용할 수 있어. 됐지? 산소를. 산화 과정이지. 그래서 에탄올이 첫 번째 산화가 되면 뭐가 만들어져? 뭐가? 아세트산 만들어져. 알았지? 이거 탄소수 2개짜리지? 아세트산. CH3COH 이거 2개, 이거 2개. 그렇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이 있다. 이거는 산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에탄올을 완전히 분해시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좀 많이는 분해시킬 수는 있어.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ATP 수가 좀 뭐해? 많아. 몇 개? 8개. 됐지? 여기도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러면 아세트산 발효는요, 산소를 이용하니까 이거는 무산소 호흡이 아니네요. 유산소 호흡이네요.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유산소 호흡의 정의는 산소를 이용하는데 이 유기물들을 뭐 시키는 거야? 완전히 분해시키는 거지. 근데 얘는 완전히 분해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완전히 분해되려면 이산화탄소 물로 완전히 분해시켜야 돼. 근데 그렇지 않지? 그래서 얘들도 무슨 호흡으로 뺀다고? 무산소호흡으로 뺀다고. 이해됐냐? 됐지? 이거죠. 이 과정을 한꺼번에 표현한 그림이 바로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래프야. 그래프다. 그 그림이다.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참고로 젖산 발효하고 똑같은 무산소 호흡이 우리 사람한테도 우리 사람한테도 이 똑같은 화학 반응이 진행되지? 그지? 그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젖산은 내 몸에 해로운 물질이지. 근육을 뭐 해준다고? 피로하게 해준다고. 됐지? 그래서 무슨 물질? 근육 피로 물질을 한다고. 이해됐지? 이렇게. 무산소 호흡을 전체 정리를 할게. 포도당이 있다. 포도당이 있다. 포도당 분해시켜서 뭘 만들었어? 피루산 만들었지, 그지? 이제 이때 피루산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지. 이제 개수가 좀 따줄게. 자, 이 과정에서 뭐가? ATP가 몇 개? 2개 만들어지지. 맞지?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바로 감 잡혀. 나 뭐 만들어져? NAD 플러스를 이용해서 뭐가? NADH가 만들어지. 지금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피로부산이 여기 있는 수소 2개를 받아주지. 네. 그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젖산. 젖산 몇 개 만들어질까? 피로부산 하나당 젖산 하나니까 이거 2개 만들어지겠지?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게 젖산균이 하는 짓거리지? 그래서 이걸 뭐 할 수 있어? 순환시킬 수 있어. 그치? 두 번째. 몇 개?
두 개 필요해서 만들어졌어요. 됐지? 역시 이 과정에서 뭐가 두 개 ATP. 그 다음에 뭐가 NAT 플러스가 NAT H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필요 부산 이거를 하나씩 또 받아주지, 그지? 이거 받아줘. 이렇게 받아주면 중간에 뭐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 빠져나오고 뭐가 돼? 에탄올이 돼. 됐지? 그래서 얘를 뭐 할 수 있어? 돌릴 수 있어. 됐지? 그럼 두 개 필요 부산당 NADH 하나가 쓰니까 이거 몇 개 몇 분자? 두 분자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들도 결국 다 몇 분자씩이야? 두 분자씩.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에탄올을 나중에 뭐가?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킬 때가 있지? 됐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아세트산. 그럼 아세트산 결과 몇 개 ATP가? 8개 ATP가 만들어진다. 여기 과정은 젖산 발효, 여기까지는 에탄올 발효, 여기는 아세트산 발효. 한 번에 표현하면 이 그림 된다고. 이해됐지? 이렇게. 그러면 모든 무산 소흡에서 만들어지는 ATP는 다 기질 수준에 인산하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내용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부패 보자, 부패. 현재 발효란 뜻은 이와 같이 에탄올이나 젖산이나 아세트산 자체가 누구에게 유용하게 쓰면,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면, 아세트산은 나중에 식초로 쓰지, 그지? 우리 인간들이. 그치?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면 발효라는데, 뭐는? 부패는 생명과학 원시간을 배웠을 때, 이와 같이 만들어진 중간 산물의 종류가 생명체마다 뭐 할 수 있어? 다를 수 있지? 그래서 그 물질이 인간에게 유해하면 뭐라고 그랬어? 부패라고 그랬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 이거 탄수화물이지? 탄수화물을 무산소 호흡을 시키면 이때 중간 산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대다수가 누구에게?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들이 만들어져. 그지? 근데 탄수화물을 무산소 호흡 시키지 않고 단백질이나 뭐를? 지방을 산소 없이 분해시켜. 얘들도 무슨 호흡 시키겠다는 얘기야? 무산소 호흡 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럼 얘들도 무슨 호흡을 만들어져? 중간 산물을 만들지? 이때 만들어진 중간 산물이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이 엄청 많아. 그래서 보통 대학 과정에서 무산소 호흡을 정의할 때는 발효는 주로 탄수화물의 무산소 호흡 결과고, 부패는 주로 뭐 단백질이나 지방의 무산소 호흡 결과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예, 그 내용이야. 오케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뒤쪽 넘어가면 28쪽 보면 에너지 전환과 이용 있지? 그거 보이냐? 에너지 전환과 이용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거 언제 다 배운 거야? 생명과 원시간을 배운 내용이야. 알았죠? 그제? 주로 ATP를 어디다가 활용한다고? 근육 수축이나 발광이나 발전이나 손모와 편모나 그 다음에 능동 수송이나 물질 합성하거나 이런 데 다 이용한다는 얘기지, 그제? 그 중에서 생명과 원시간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거든? 이때 무산 소비 됐든 유산 소비 됐든 만들어지는 ATP 속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나중에 손모나 편모를 운동시키는 활용도 한다고 해? 그거 좀 기억해줘. 됐지? 그 다음에 근육 수축 과정 있지? 그 과정은 생명과학원에서 나와. 생명과학 툴에서 나와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알았어? 타이틀 알고 있어. ATP는 근육 수축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 왜 그 X 쳐버려, 그거. X. 알았지? 그 생명과학 5문제 이거는. 알았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생명과학, 생물 2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명과학 5로 넘어가면서 이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알았지? 전반의 흐름만 좀 잡으면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알았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자 전달기 위해서 하나를 좀 설명 안 한 게 있어가지고 가끔 기출문제에서 나온 문제 중 하나인데, 현재 여기로부터 전자 2개가 공급되지, 그지? 얘들 뭐 이렇게 이들이 가지고 이제, 그제? 지금 현재 여기 2개의 전자를 각각 하나씩 누가 받아준다고 그랬어? 수소이온. 수소이온. 그래서 몇 개의 수소가? 2개의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뭐가 받아줘? 산소가 받아줘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H2가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한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맞추라고 그러거든? 그치? 그 계수 한번 정리해볼게. 몇 개의 전자 마지막에 나와? 2개의 전자. 몇 개의 수소 이온이? 2개 수소에 받아주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산소가 받아주는 거지. 네. 그치? 그러면 짠 하고 뭐가 돼? H2. 물이 되지. 그치? 그럼 이게 2개 뭉치면 2개의 수소 원자가 되지? 네. 개수는 똑같지? 네. 뭐가 달라? 산소. 이게 다르지? 어떻게 하면 돼? 절반을. 2분의 1 하면 되겠지? 네. 그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의 NADH로부터 전자가 방출됐을 때 이때 산소는 몇 분자 필요하겠니 물어볼 수도 있어. 2개 공급되니까 몇 분자? 2분의 1 분자 필요하다고. 알았지? 있네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과정을 보면, 장소를 보면 여기가 내막이지? 여기는 막 사이 공간. 여기는 뭐? 일 되겠지? 그럼 그림 어떻게도 나와? 뒤집지? 뒤집는다고 이렇게? 네. 영방학도 했던 거지?
네. 뒤집는 거 이렇게 이걸 줄 수 있다고. 그렇지? 능동소 과정, 이 과정, 확산 과정, 이 과정, ATP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네.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뭐? 기질, 내막, 여기는 막 사이 공간. 됐냐? 이제 자 이제 또 문제 어떤 거 나오냐면 광합성 과정과 세포 호흡 중에서 유산소 호흡 과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알았어? 그래서 지금 광합성의 전체 과정과 유산소 호흡의 전체 과정을 한꺼번에 잡아줄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그렇지? 관계 2에서 비대에너지 공급되지. 여기도 공급되지. 여기 있는 포주 색소들이 화학 에너지 전환시켜서 어디로? 중심으로 모이지. 중심 색소가 뭐야? A지? 그치? 뭐가 튀어나가? 전자 몇 개? 2개씩 통통통. 그치? 여기도 뭐 전자가 튀어나가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 뒤쪽에 비어진 전자를 뭐 해야 돼? 채워야 되겠지. 뭐가 분해돼? 물이 분해되지. 물이 분해되면서 여기에 있는 놈이 전자 몇 개를 채워줘? 2개 채우지. 뭐가 떨어져 나와? 이게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이온이? 2개의 수소는 떨어져 나오지 이제? 이때는 산소 원자가 뭘로? 분자니까 이거 하나당 이게 나오는 몇 분자? 2분의 1 분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무슨 지단이? 이쪽으로 무슨 이온을 이동시켜? 수소 이온을 이동시키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무슨 이온 농도차를 만들어? 수소 이온 농도차를 만들고. 그렇지?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마지막으로 이동한 전자 있죠? 그지? 이 전자. 이 전자는 에너지가 듬뿍 담긴 전자야? 에너지가 다 빠진 전자야? 에너지가 듬뿍 담긴 전자지? 간결수 또 받았단 말이야 이게. 알았어? 됐지? 자, 이놈들을 누가 받아줘? NA D 플러스가 받아주지? 아니 NA D P 플러스가 받아주지? 됐지?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만들어져? NA D P H가 받아주지? 그지? 여기도 에너지가 듬뿍 담긴 전자가 몇 개 들어간 거야? 2개 들어간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수소이온의 뭘로? 확산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ATP가 만들어지지? 됐지? 이게 무슨 순환적? 비순환적 광이산화지? 됐지? 비순환적 광이산을 통해서 포도당 하나를 만들기 위한 NADPH2가 12개. 이거는 몇 개? 이게 12개 만들어지고. 됐지? 이렇게 뭐 개수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다. 이건 나중에 무슨 과정을 쓸 거야? 안 바른 과정. 됐지? 그지? 현재 해볼게. 위에 쪽은 내가 무슨 순환? 비순환이 아니라 순환적 광이산화야. 뭐는 관여하지 않아? 관계는 관여하지 않지? 됐지? 그러면 관계 원에서 뭘 받아? 빛을 받지? 빛을 받으면 이때 에너지를 또 뭐 해줘? 가운데다가 몰아주지? 그럼 뭐가 방출돼? 에너지 전자 통통통 이동되지? 그지?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안 가지?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지? 다시 원래 상태로 뭐해? 돌아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뭐를? 수소를 이쪽 이동시키지? 역시 무슨? 여기를 통해서 뭘 만들어? ATP 만들지? 이때 대략 몇 개가 채워져? 6개 채워주지? 그럼 전체 몇 개? 18개. 그래서 이거 가지고 포도당 몇 개 만들어? 하나 만든다고. 알았죠? 그래? 이 과정에서 물어보는 거. 순환적 광이산화 과정에서는 물분해 일어나 안 일어나? 물분해 안 일어나지. 그냥 그 자리에 채워지니까. 비순환적 광이산화에서 뭐가 일어나? 물분해 일어나는 거야. 순환적 광이산화에서는 오로지 뭐만 일어나? ATP만 만들어지지. 비순환적 광이산화에서는 NADPH하고 ATP 만들어지고 부산물로 수소이온과 무슨 기체 발생한다? 산소 기체 발생한다. 됐지? 그럼 이놈들을 가지고 무슨 반응 돌리면 되겠어? 안 반응 돌리면 되겠지? 됐지? 안 반응 과정 어떻게 돼? 안 반응 과정 미쳐겠네. 빨리 말하게 이게. RUPP지? 이게 몇 개의 탄소? 5개 탄소. 민철 안 배웠네 하지 말고 그냥 들으란 말이야. 안 배웠네 하지 말고. 아 이런 과정이구나 봐야 돼. 이제 RUPP가 뭐가 되냐? 3PG가 되죠, 그지? 3PG 몇 개의 탄소? 3개 탄소. 이때 보통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때 몇 개? 6개 들어온다고? 왜 몇 개 쓰여? 6개 쓰이지? 얘 몇 개 만들어져? 12개 만들어진다고. 알았지? 123개 PG가 아니야. 알았어? 3PG가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있는 거다. 알았지? 3PG가 뭐 되냐? 몇 개 탄소? 3개 탄소. DPG가 뭐가 돼? G3P. G3P가 나중에 RUP 돼서 뭐가 돼? RUPP 되지? 알았지? 이게 무슨 반응이야? 안 반응이지, 그지? 이 안 반응을 돌려주는 에너지 공급을 누가? ATP가 주지. 이 과정에서 뭐가 쓰여? ATP 쓰이지? 그래서 뭘로 떨어져 나와? ATP로. 그럼 ATP 어떻게 되겠니? 영반응 다 써야 되지?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이 과정, 이 과정. 이 과정에서 뭐가 공급이 돼? NADPH가 가져온 뭐를? 수소를 여기다 끼워 집어 넣는 건지. 그지? 그러면 뭘로 떨어져 나와? NA
DP 또 나오지? 그럼 또 무슨 반응 쓰여? 연반응 쓰이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뭐 또 공급해야 돼? ATP 됐지? 그러면 뭘로 떨어져 나와? ATP로 밑에 ATP 또 뭐해? 명반응 쓰이는 거야. 그래서 명반응 산물과 암반응 산물은 그 물질 계속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 돌고 돌아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중간에 암반응이 멈춰버리면 당연히 뭐도 멈춰? 명반응도 멈춘다고. 이유가 뭐니 그러면 NADP나 NADP 플러스나 ADP의 공급이 돼 안 돼? 안 돼서 그렇다고.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됐지? 또 많이 물어보는 거. 이산화탄소의 공급이 중단되면 이거의 양과 이거의 양 어떻게 되겠니? 이산화탄소 공급이 안 되면 이 과정이 멈추지? 네. 뒷과정은 진행되다 멈추지? 네. 이 양 늘어나. 증가 이거 감소. 명반응 산물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니? 3피지하고 RUPP의 양. 명반응 산물 공급이 안 돼. 그럼 ATP 공급 안 되겠지? 네. 진행돼 안 돼? 안 되겠지? 여기는 진행되겠지? 네. 이것의 양은 증가. 이거는 감소. 오케이? 이런 식의. 그 다음에 3피지하고 DP 중에 어느 게 에너지 함량이 높니? 3피지. DP지. DP지하고 G3P 중 어느 게 함량이 높아? G3P. 됐지? 개수 세볼게. 이거 12개지. 이거 몇 개? 12개. 이거 몇 개? 12개지. 거기서 몇 개만 돌려? 10개만 돌리지. 그중에 몇 개를 빼? 2개를 빼지. 2개의 G3 패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당 만들어? 포도당. 포도당 합성한다 이렇게. 됐지? 그 포도당이 짜랑 뭐 하겠네? 빠져나오겠지? 네. 여기가 무슨 질이야? 세포질? 뭐가 되겠어? 피루부산 되겠지? 몇 개? 2개. 이 중에 하나 쫓아갈게. 이게 이 안으로 뭐해? 들어오겠지? 자,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 ATP. 이거는 뭐야? 기질 수질 인산화. 맞지? 자, 그 과정에서 뭐? NADH가 만들어지지? 뭐가 공급되면서? NAD 플러스 공급되면서 몇 개씩? 2개씩. 됐지? 그 중에 피루부산 하나 쫓아간다고 해? 그럼 피루부산이 하나 들어가지? 네. 이놈이 쪼개지지? 살짝 분해되지? 뭐? 뭘로? 아세틸코에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탈탄산수 작용한 거야. 이 과정,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올 때는 무조건 뭐 만들어진다고? NADH. 그럼 그 전에 물질은 뭐야? NAD 플러스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 아세틸코이가 뭘로 들어가? TC로. 그럼 TC로 첫 번째 받아주는 게 옥살아세티산. 몇 개 탄소? 4개. 이거는 몇 개? 2개. 합쳐지지? 몇 개? 6개. 그게 뭐야? 시트르산. 6개. 얘가 뭐가 돼? 알파 케토글루탄 되지? 몇 개? 5개. 이거 뭐가 돼? 석신산 되지? 몇 개? 4개. 이놈들이 푸마르산, 그 다음에 말산 거쳐가지고 뭐가 돼? 옥살아세티산 되지? 여기는 탄소수 변화 안 변해? 안 변하지? 탄소수가 변하는 과정? 여기지? 어디? 여기지? 이산화탄소 빠져나면 무조건 뭐? NADH. 여기서도 뭐? NADH. 됐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석신산이 말산되는 과정에서 FATH2. 됐지? 그 다음에 말산이 옥살아세티산 되는 과정에서 NADH. 됐지? 그래서 ATP 만들어지지. 어디서? 여기서 ATP. 무슨 수준에? 기질 수준에 있잖아. 됐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NADH가 여기다 뭘 줘? 전자 주지? 그럼 전자가 공급되겠지? 몇 개가? 2개가. 됐지? 그럼 뭐가 떨어져 나와? NAD가 떨어져 나오면서 다시 뭐해? 순환되겠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전자가 뭐해? 중간에 이동하지? 이렇게. 이동하면 이놈들 뭐해? 통통통통통 이동하면서 무슨 이온을? 수소이온 끌어당기지? 운동성 ATPC 안 쓰여? 안 쓰이지? 근데 수소이온은 뭘로? 확산으로. 그러면 뭐가? ATP 만들어진다. 이때 만든 ATP는 뭐? 산화적 인산화. 됐지? 그 다음에 이걸 만들기 전에 뭐야? ATP하고 뭐가 되겠어? 인산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NADH로부터는 ATP가 몇 개? 3개 만들 3개. 하나 NADH.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FATH도 여기다 뭐 주겠니? 전자 주겠지? 전자 줘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역시 여기로 뭐해? 통통통 이동하겠지? 이렇게. 통통통통통 이동한다고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서 무슨 이온은? 수소이온 포 올리겠지? 농도차 만들어주고 수소이온 또 뭐해?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ATP가 만들어진다. FATH2로부터 만들어낸 ATP 수는 2개. 이것도 산화 중 이산화지? 이거는 기지 수준의 이산화. 됐지? 그 전체 계산 방법을 놔주고 그 다음에 이때 마지막 전자를 무슨 이온과? 수소 이온과 뭐가? 산소가 받아주지? 그럼 뭐가 돼? 물이 되는 거지. 어쨌든 가장 마지막에는 산소가 받아준 거지. 산소를 전자 최종 수용체. 명반응에서의 전자 최종 수용체는 뭐야? 이거지. 됐지? 이 과정 물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됐지? 그다음 두 번째. 이거만 할게. 이거만. 제발. 엽록체가 만드는 ATP는 오로지 무슨 반응만 써야? 암 반응만 써야. 엽록체는 지가 만든 걸 지 혼자 쓰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ATP는 빼주지. 주변에서 여기서 예를 들면 무슨 막이 있단 말이야? 세포막이 있단 말이지? 그럼 세포막에서 무슨 송 해야 돼? 능동송 해야 돼. 이때 ATP 사용해야 되지. 됐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는 지가 만든 ATP를 다 퍼주는 거야. 엽록체는 지 혼자 쓰는 거야. 알았어? 됐지? 어쨌든 이게 해당 과정. TC회로 뭐 전자 전달계. 됐지? 자, 이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됐어. 무슨 호? 무산소? 그러면 이걸 누가? 필요상 가져가지? 나중에 뭐가 되기도 하고 젖산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에탄올 되기도 하고 나중에 에탄올 만들어지면 이거를 초산균 이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세탄 되는 것이고. 됐지? 이 과정은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순환시켜주는 거지. 그치? 이해됐지? 여기까지.